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징계 대상이 아니었던 이 대표 측근인 이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길어지는 걸 두고 불만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경국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표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준석 대표는 판단을 미룬 윤리위를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윤리위는 다만 성접대 의혹 제보자를 직접 찾아갔던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불러 90분 동안 입장을 들었지만 저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회의 도중 이 대표 측과 윤리위 사이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양희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출석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접대 의혹 연루자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최근 이 대표 측에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은 출구를 모르고 확산하는 상황. 여기에 측근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가 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2주 혼돈의 시간이 계속될까요?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검찰 조사가 진행될 텐데요.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2년 만에 월북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씨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판단한 당시 해경 발표는 일부 전문가의 약식 의견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우선 대통령 기록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다수당으로서 공개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할 정보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로 결국 검찰이 청와대가 보고받은 군 감청 자료 등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진상규명TF에서는 해경을 방문했는데요.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해경의 답변을 들어봤더니 당시 자진월북 판단 근거가 모두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군 당국의 감청 자료를 일부 요약문만 확인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해경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회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좀 있을까요? 아닌가 봅니다. 이번엔 새로운 조건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원구성 협상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야 회동을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찾나 했더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 사건을 사고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야당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고발 사건들을 취하하자는 제안을 해 서로 공감한 것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발끈했고 또다시 정쟁을 유발하고 그동안의 협상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 여당은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 민주당이 원구성과 관련 없는 조건들을 내걸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할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시작은 아직 먼 얘기일까요?